안녕하세요. 벨기에 바이오리우스사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약 화장품 위크 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웨비나에 초대해주신 한국무역협회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카메라는 중지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화장품 기업의 유럽연합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일하고 있는 바이오리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바이오리우스는 벨기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화장품 규정 전문 업체입니다.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50개 국가 이상의 규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인 벨기에에서는 유럽연합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고 영국 런던 지사에서는 영국 책임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한국 서울 오피스에도 지사를 두고 있고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국가들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 리스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화장품 규정 CPNP, SCPN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시장 동향과 인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규정인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1223-2059는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이 안전해야 하고요.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영내 시장을 확립한다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하면은 마케팅 문구, 광고 문구가 공정하지 않거나 거짓 혹은 과대 광고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그 모든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서 제품을 선택하는데 해당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화장품 규정은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 본색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유럽연합인 27개국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echtenstein, 터키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럽 화장품 규정 1223-2099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규정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리치 규정, 화학물질 속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리치 규정이 있고요. CLP 규정,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정성, 규정 준수, 그 다음에 복원을 위한 다양한 규정도 따라야 하고요. 제품이 제조되고 또 패키징 되는 절차에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정들이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알아두시고 이 중 가장 핵심인 화장품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필수 준비 사항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제품 정보 파일인 PIF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이 필요하고요. CPNP 번호, 그리고 제품별로 책임자인 RP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제품 정보 파일은 CPNP 등록에 있어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빠른 수출을 위해 우선 CPNP 번호를 부여받고 추후 이런 필요 서류들을 채울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단순히 등록을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고 또한 이렇게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채로 제품을 판매하시면 CPNP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세관에서 통관 시에 CPNP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꼼수는 피하시고 전체 필요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유럽 시장에 진출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CPNP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PNP는 코스메틱 프로덕트 노티피케이션 포털의 약자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그 제품을 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CPNP의 제품을 등록하게 되면요. 관할 당국과 이제 독성센터에서 이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열람하고 또 이제 책임자에게 이 제품에 대한 문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각 제품별로 CPNP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CPNP 포털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등록 시스템입니다. 즉 별도의 이제 승인의 절차가 필요가 없는 등록 시스템이고요.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좀 승인을 하는 데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 등록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도 있는데요. 등록 시점에 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서 업로드한 서류가 완벽하게 합법적인지를 보증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판매가 되는 시점에 당국 조사 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제품 정보 파일을 미리 구비해 두신다면 이러한 당국의 점검은 두려워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품 정보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IF는 CPNP 등록의 가장 핵심적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IF란 제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 문서들의 집합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CPNP 등록에 앞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파일입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증서가 PIF에 들어가고요. 또한 이 중에는 비동물 테스트 확인서 등이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동물 테스트가 절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성분에 대한 독성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원료에 대한 자료도 필요한데요. MSDS, COA 그리고 향유에 대한 인증서, 이프라 인증서, 항원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반드시 시험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과 자료가 필요하고요. PIF 중에서도 또 핵심인 화장품 안정성 평가 보고서 CPSR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서류 전체를 이제 제품 정보 파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네, PIF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는 이제 전성분 검토, CPSR, 라벨 클레임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전성분 검토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 성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확보해야만이 그 완제품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료의 COA, MSDS 그리고 향료의 경우 항원 보고서, 이프라 인증서 등을 요청드리고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됩니다. 전성분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CPSR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CPSR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자격을 갖춘 안정성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발생을 하고요. CPSR은 파트 A와 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A는 독성학적 계산이 들어간 기술적인 데이터고요. 그에 대한 입증 자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트 B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안전성 평가사의 서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요약이 들어갑니다. CPSR 결과에 따라서 라벨에 들어가는 주의사항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 파트 B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격이 되는 안전성 평가사란 약학, 독성학 혹은 뭐 의학과 같은 그런 비슷한 학문을 전공하고 또 유럽연합에서 인증되는 공식적인 자격증과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라벨과 클레임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라벨 및 클레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CPSR 작성 결과에 따라서 라벨에 작성되는 내용이 결정이 되고요. 또 마케팅 문구도 결정이 됩니다. 특히 마케팅 문구 같은 경우는
커먼 크라이테리아, 공통 기준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라벨은 용기 라벨뿐만 아니라 단상자 라벨, 그다음에 리플렛까지 있다면 이 모든 라벨이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라벨 작성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화장품 규정에 따른 순서와 그 성분의 인기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봉 후 사용기간인 PAO, 주의사항 등이 CPSR 보고서 내용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책임자인 RP명과 주소가 기입이 되어야 하고 한국 제품은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가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의사항은 반드시 작성돼야 되는 제품들에 한해서 작성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의사항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되는 제품군 중에 자외선 차단 제품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럽 규정에 따라서 그 주의사항 내용을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또한 눈 자극이 발생하는 제품 같은 경우 CLP 규정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제품 효능에 대한 마케팅 문구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요청이 될 수 있는데요. 일부 그 효능이 입증되고 일반적으로 통용이 많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한국 제품에 사용이 많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 제품 성분들의 경우 그 원료의 효능 자체로서 마케팅 문구가 허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라벨까지 갖추게 되면 드디어 제품이 CPMP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책임자는 이 제품을 CPMP 포털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제품이 등록된 이후에도 책임자는 그 제품이 유통되고 최종 소비자들이 사용을 할 때까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RP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수입업체가 기본적으로 책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입자들이 책임자 역할을 지원을 하진 않는데요. 그만큼 법적으로 좀 엄중한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좀 전문적인 책임자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RP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감시 당국의 불시 검문에 대비를 해야 하고 그 법적 응대를 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미 CPMP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라도 이 변경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제품이 재처방되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늘 모니터링하고 그 제품에 이미 등록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도 이 책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화장품 안전 모니터링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짧게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영국은 SCPN이라는 CPMP와 매우 유사한 등록 시스템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영국은 EU와 동일한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용 PIF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책임자가 SCPN이라는 포털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영국 RP를 지정하는 것은 이미 과도 기간이 종료되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되었고요. 다만 아직 그 라벨에 영국 RP 주소나 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패키지 그대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실 영국 브렉시트 이슈는 좀 복잡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 영토이지만 아일랜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무역 등은 또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화장품 또한 이런 예외 사항에 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은
CPNP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럽연합 내 RP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영국을 동시에 RP를 지원하고 있는 업체를 찾으시면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인 유럽 시장 동향과 인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이렇게 유럽을 단일 시장으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회원국과 그리고 일부 주변국들이 하나의 규정을 따라서 한 번의 등록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는 국경에 제한 없이 유통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화장품 시장은 2019년 기준 798억 유로였습니다. 이 중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전에 영국을 포함하는 EU 28개 국가가 766억 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 이제 국가별로 조금 더 시장의 크기를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국 CTPA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케어와 세정용품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고 있는 특징으로는 천연 유기농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피부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피부 노화와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외선 차단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주요 소비층의 인식과 성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선 가장 탄탄한 소비층은 40대, 60대까지입니다. 이 소비층은 안티에이징 제품을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한 코스메틱 소비 비율이 높은 밀레니얼 G세대들은 지속 가능성, 윤리적인 소비,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케어 루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 잠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또 코로나로 인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은 유럽에서도 온라인 시장의 연 기대 성장률이 4.5%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소비자의 58%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헬스, 뷰티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유럽 소비자의 인식과 전 세계를 강타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새로운 뷰티 트렌드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셀프 케어인데요. 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의 각국은 락다운, 그다음에 여행 제한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 자신을 위한 건강,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매우 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기분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베스밤과 같은 좀 럭셔리한 베스 제품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헤어 제품, 셀프 태닝 등도 좀 트렌디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는 모두를 위한 뷰티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고자 하는 이제 뷰티 트렌드로 남성형 메이크업 제품이 있고 인종, 성별, 어, 나이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제품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제품 또한 좀 인기가 높습니다. 셀프 케어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나만을 위한 나만을 위해 제작된 제품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펑션 오브 뷰티의 성공이 이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두피 상태, 모발 상태에 따라서 퍼스널리즈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매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 뷰티에 대한 관심은 유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트렌디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아, 그렇다면 유럽 소비자들의 K-뷰티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유럽 소비자의 K-뷰티 인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답변은 효능과 품질이 좋다가 무려 24.7%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유럽에서는 좀 효능과 품질이 좋은 프리미엄 제품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B2B, B2C 유통업체인 LH사 바이어에 따르면요. 성공적인 K-뷰티 브랜드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성분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그 사용 경험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트렌디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클린 뷰티라는 개념입니다. 이 클린 뷰티는 추후에 그 인증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RP 지정과 CPMP 등록이 완료된 제품도 중요한 바이어들이 소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럴 만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 중에 가장 처음 말하는 좋은 성분이란 무엇일까요? 식물에서 유래된 천연 성분이 있고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성분, 또 윤리적인 방식으로 채취된 성분, 공정무역을 통해 공정무역이 고려된 성분입니다. 2018년 76% 소비자들은 그 화장품 구입 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이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내추럴 오거닉 화장품의 시장 성장세도 이렇게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분들은 사실 K-뷰티에서 이미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천연 성분들과 조건이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유럽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환경은 그 소비자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의 강화되는 규정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슈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화학물질청은 집행위원회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안이 법규로 채택이 되게 되면요.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0.01%로 이하로 제한을 하며 사실상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네, 올해 말 혹은 내년 중에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될 것을 보이니 이 점을 미리 좀 인지해 두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증은 무엇일까요? 클린 뷰티, 지속 가능성, 윤리적인 소비와 같은 키워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치를 넣은 브랜드와 제품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식은 아마 인증을 갖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네, 인증은 제품의 라벨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좀 한눈에 확인을 하고요. 또 그 기관을 통해서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유럽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증은 유럽 지역으로 한정이 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됩니다. 많은 인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건, 천연, 유기농, 해양환경 친화인 리프렌들리, 그리고 클린 뷰티에 대해서 각 인증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비건 인증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클레임을 작성하는 것은요. 유럽에서는 그 클레임 관련 공통 기준에 따라서 불법입니다. 즉 No Animal Test라는 문구를 라벨에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개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것이 비건 인증입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불법인 이유는 규정에 따라서 모든 원료와 화장품, 완제품은 동물 실험을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어, 비건 인증은 단순히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성분이 이제 동물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동물 유래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연 오가닉 인증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기농 천연 화장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10억 유로를 넘어서서 전체 화장품의 5.5% 규모였는데요. 2024년에는 이보다 이제 2배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내추럴 오가닉 인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가닉 유기농 인증의 경우 천연 성분의 95%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추럴 천연 인증의 경우 자연 유래 성분이 전 성분의 최소 90%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제품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환경 인증인 리프 프렌들리의 경우 자외선 차단 제품이라면 꼭 주목을 해볼 만한 인증입니다. 해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선스크린 제품이 산호초를 파괴해서 하와이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 리프 프렌들리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호초 생태계 위협이 되는 물질들은 첨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노 성분도 첨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사용 금지 성분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워터프루프 성질을 갖고 있는 선스크린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린 뷰티 인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건 인증, 그리고 윤리적인 제품,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 이런 모든 개념을 이제 클린 뷰티라는 개념 하나에 담아 있는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그 제품의 성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로서 갖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지,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브랜드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한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제품과 브랜드의 면면을 보기 위해 인증을 받는 데는 좀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럽연합 규정에 맞는 제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비건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리프 프렌들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환경 오염에 영향 미치는 성분은 미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착색제나 보존제를 갖고 있지 않은 미니멀 제품이어야 하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여야 합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가 만든 제품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예시로는 좀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거나 상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사회적 공헌을 실시하고 있다는 데는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증빙을 해주시면 클린 뷰티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증에 필요한 필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고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증이나 화장품 규정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에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좀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